자연하고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누가 먹든지 건강을 또 안전을 이렇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얼굴 대 얼굴 그리고 사람 대 사람으로 대화를 하고 보여드리고 건강하고 정직한 농부의 마음까지 이 꾸러미에 담았습니다. 우리 농민이 고추를 딱 땄어요. 그런데 소비자는 그 딴 고추를 여기서 바로 그냥 고추장 찍어서 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느낌. 그리고 여기 그 마음을 함께 키워가는 지구 농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와보셔요. 고고고고고고. 그 속에 많죠. 밑으로 이렇게 보면. 토종닭들이 중횡무진 산을 누비고 다닙니다. 그냥 자유로우니까 뭐 먹이 뭐 실컷 먹고 시원한 데서 지내고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죠. 여긴 또 어디서 나왔나 또 알아있네. 이곳에서는 모든 것을 자연 속에 둡니다. 결을 이렇게 넣고 이게 이제 쌀 이제 덜령 그런 거 그게 이제 이렇게 딱 빠지는 거예요. 요 밑에 방앗간에서 큰 티백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담아놓고서 조금씩 갖다 쓰는 거예요. 지금은 낮에는 이제 밖에서 이제 벌레도 잡아먹고 지렁이도 잡아먹고 이제 그다음에 저녁에 이제 또 들어와서 다 먹거든요. 아이고 새끼 부르는 소리야 이게. 닭 모이로 합성 사료나 산란 촉진제, 항생제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한 유정란을 넣었습니다. 들어앉아 있거든요. 알이 들어있나 한번 봐야 되겠네. 해요 찍어. 있네요. 여기도 3개 있네요. 이제 둥지만 이렇게 내려가지고 꺼내는 거예요. 아주 그냥 보물찾기 한다니까요. 이쪽 저쪽 둥지에도 있나 모르겠네. 자연을 누비던 토종닭들이 여기저기 건강한 유정란을 낳아두었습니다. 여기도 앉았네요. 보통 하루에 하나씩은 유정란을 낳는데요. 날이 더워지면 조금 덜 낳기도 합니다. 날려고. 알았어. 미안해. 재밌어요. 저녁마다 계란 끄다는 재미가 아주 쏠쏠해요. 친환경 유정란은 무정란에 비해 고소하고 비린내도 없어 맛이 좋습니다. 자연만이 간직한 건강함입니다. 자연 친화적으로 건강한 먹을거리를 키워내려면 그만큼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데요. 친환경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는 이일구 씨. 바삐 움직이는가 싶더니 어느덧 농약을 치지 않고도 해충을 잡을 수 있는 해충 포집 장치를 설치 중입니다. 청색 등에 나방들이 들어와서 이 휘발 물질에 의해서 이제 냄새에 취해가지고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뭐 작년에도 제가 설치해봤더니 뭐 한 작기 끝나면 막 여기에 지금 와 수북하게 쌓여요. 살충제 없이 해충을 잡고 수정벌을 이용해 토마토를 자연 수정시키고 화학 비료 없이 토양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이일구 씨는 이 모든 과정에서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토마토를 생산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작물의 거름이 되어줄 건데요. 밭에서 나오는 모든 저기 그 뭐 하다못해 풀도 저희들한테는 전부 다 저기 그 다 거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다 자산이에요. 자원들이고. 작년에 농사를 짓고 남았던 토마토나 오이,
양배추와 식물 줄기의 잔해 등을 모두 모아 미생물을 넣었습니다. 이제 발효되고 나면 천연 영양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농사는 이 영양제를 이용해 지었는데요. 화학 비료를 사용하는 것 못지않게 잘 자라 열매도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친환경 농업의 기본은 자연을 오염시키지 않고 그대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일구 씨는 이를 위해 같은 작물을 연속 재배하지 않는데요. 이 토마토밭도 뿌리가 깊게 자라는 토마토와 뿌리가 얕게 자라는 오이를 번갈아 가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토마토는 대추 모양을 닮아 대추 토마토라고 하는데요. 자부심을 갖고 키워온 토마토가 이번에도 잘 자라주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것이 친환경 농산물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유기농산물과 무농약 농산물 등으로 분류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기농산물은 3년 이상을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해야만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이일구 씨의 대추 토마토도 친환경 유기농 재배를 인정받은 유기농산물입니다. 자연의 풍부한 영양분을 전해받은 안전한 먹을거리입니다. 너무 맛있어. 제가 재배했지만 너무 맛있네. 농사라는 게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없고 바쁜 건 매 한 가지겠지만 친환경 농사는 어떤 농부보다도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청주 옥산에 위치한 한 농가. 새벽부터 일을 시작한 탓에 오전 9시 73잠을 먹습니다. 봄부터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채 배고 화요일 날까지 아마 이틀이나 3일 정도 배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주에 얼추 끝내놔야 삼채 배고 나서 또 하지. 총 농사 면적 4,500평.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올해 34살의 젊은 농부 김종시 씨입니다. 산꼭대기 갖다 놔두면 한다고. 산꼭대기 갖다 놓으면 살죠. 사막이나 뭐 이런 데 말씀하셔야 돼요. 연구도 많이 하고 참 노력은 엄청이야. 동네 어르신들은 시골에 들어와 농사도 부지런히 짓고 아들 노릇도 톡톡히 하는 젊은 농부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합니다. 김종시 씨는 30살이 되던 해 귀농했습니다. 친환경 농사에 뛰어든 지도 어느덧 4년째. 요즘 새벽에 너무 그냥 습도가 높아가지고 최저는 16도인데 매일같이 체크해서 온도가 요즘에는 일교 편차가 심해가지고 새벽에 온도를 가늠할 수가 없거든요. 한 7시, 6시, 7시서부터 혈기왕성한 젊은이인 만큼 습도를 없애고 그동안 친환경 농사를 성공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왔습니다. 역회전 시간 살짝 돌리고 시간으로 해놨다가 하얀 게 지저분하게 있는데 무엇보다 가장 많은 고민을 했던 건 농사를 오래 지어도 토양을 자연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겨울 될 때쯤 다시 쓸 건데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친환경적으로 재배한 그 쌀 그 볏짚을 말아가지고 놓은 건데 이게 볏짚이 이제 부셔지면서 토양에 이렇게 섞이면 토양 물성이 되게 좋아져요. 이 통기성이라든지 수분이 빨리 빠지고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고 물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좋아져서 토양 자체가 이제 살아나는 효과가 있죠. 그를 따라 비닐하우스 내부로 들어가자 볏짚 잔사들이 남아있는 땅이 눈에 띕니다. 이거 풀 빼지 말고 이런 거 보시면 이런 잔사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쌀 이 껍데기 유기물을 최대한 투입해 보려고 이제 이런 식물 잔사들도 그대로 투입하고 이런 것들 웬만해서 병 온다고 버리시는 분들 많은데 저한테는 뭐 소중한 유기물이라고 생각해서 대부분 토양에 환원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3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야 좀 토양이 그냥 딱 보기에도 좀 비옥해 보이고 또 뭔가 또 토양 자체가 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활용하려고 계획 중이고 아직까지 문제 없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짊어진 젊은이의 노력을 알아주는 듯 땅은 기름지고 윤기나는 토양으로 보답합니다. 김종시 씨는 운영하고 있는 하우스 16개 동 전부 친환경으로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신소득 작물인 친환경 삼채를 키우고 있는 밭인데요. 삼채는 쓴맛, 단맛, 매운맛의 세 가지 맛이 조화를 이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김종시 씨도 친환경 농산물 재배에 뛰어들어서야 소비자일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생산자들의 숨은 노고를 알게 됐습니다. 뭘 별것도 아닌 이 풀 하나 갖다 놓고 뭐 이렇게 비싸게 팔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도 많고, 뭐 이거 뭐 밭에 가면 예전에도 집은 시골이었으니까 그냥 밭에 가면 시골에 가면 널리고 널린 게 막 이런 거 아니야? 뭐 그런 거 그냥 좀 뜯어갖고 왔는데 이렇게 비싸게 파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뭐 이거 만드는데 땅이나 하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지 무슨 고생이 있겠냐, 그냥 수확해가지고 가지고 오면 그만인 걸, 이런 생각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하늘이 도와줘야 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기본은 사람의 노력인 것 같더라고요. 작물의 선정부터 재배 연구, 생산, 판매까지 지난 3년 동안 친환경 농사를 하며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같이 농사를 시작했던 귀농 모임 구성원 중 70% 이상이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모습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김종시 씨는 자신이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기에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건 다 전체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건데, 저희가 2011년도에 진짜 대학교 졸업하는 것으로 2011년 1년 동안 친환경 농업에 대한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하며 유기농 기능사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꼭 친환경 농사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건, 제가 6살, 3살 아이가 있어요. 근데 제 아이들이 가끔씩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꼬박꼬박 농장에 와서 놀기도 하고 흙만지면서 놀기도 하는데, 와서 이제 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보고 그 자리에서 아이들은 막 따먹어요. 제 아이의 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부모 마음이라는 게 어쨌든 남들도 매한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아이한테 들어가는 것만큼은 정말 깨끗하고 안전한 것들 먹이고 싶은 마음 누구나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꼭 친환경이 좋다 나쁘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만든다면 뭐 소비자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고, 저도 제 스스로도 너무 뿌듯할 것 같고요. 자신이 생산한 먹을거리는 사랑하는 이에게 먹일 수 있을 만큼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자신합니다. 누가 먹어도 누구에게 줘도 문제없는 농산물을 생산해낸다는 건강한 의지가 있기에 이 땅의 농부들은 쉽지 않은 이 일을 굳건히 지켜갑니다. 하늘과 땅의 섭리를 거스를 수 없는 농부에게는 자연과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살아가려는 마음이 그 어떤 명분보다도 더 큰 이정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러셨냐면은, 작물을 심어놓으면 하나는 벌레가 먹고, 하나는 이 새가 먹고, 하나는 사람이 먹는다고. 호숫가 산비탈밭에 푸른 연두빛 술을 놓은 것은 다름 아닌 고사리입니다. 박종원 씨는 지난해부터 이곳에 친환경 고사리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20cm 이상 자란 고사리는 한나절만 지나도 잎자루가 질겨져 맛과 상품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더 꼼꼼하고 부지런히 수확해줘야 하는데요. 요 때가 제일 좋아요. 고사리가. 꺾는 것도 밑에를 바짝, 이 밑에를 꺾으면은 세요. 그러니까 조금 올려서 딱 끊어지는 데 있어요. 거기가 연하거든요. 안 붙잖아요, 이렇게 보면. 박종원 씨는 잎이 피기 전인 연하고 향이 좋은 상태의 어린 고사리만 잘 골라 수확합니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고사리의 90%가 수입산으로
대부분은 국내산보다 절반 정도 저렴한 중국산입니다. 시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음만 먹으면 중량을 늘리려고 질긴 고사리라도 눈 딱 감고 딸 수도 있겠지만 최상의 것이 아니라면 수확하지 않는 것이 박종원 씨의 철칙입니다. 요게 한 6kg? 6kg, 7kg? 요거 3kg. 고사리 수확 후 잠시 숨 돌리기도 바쁘게 집으로 향합니다. 수확한 고사리를 바로 삶아 건조해주기 위해서인데요. 이거 저 고기 넣고서 생선에다가 고사리 뒤지면은 옛날에는 고사리 먼저 먹었지 고기 안 먹었어요. 고사리가 참 맛있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물러지면 미끌거리고 질겨져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수확 후 빠른 시간 안에 줄기 중간이 부드럽게 눌릴 정도로 삶아내서 말려줍니다. 오늘 삶아낸 고사리는 10kg이 조금 못 되는데요. 이거 다 해도 그거 그만큼밖에 안 나오죠. 삶아낸 고사리가 건조되면 10분의 1 정도로 줄어 10kg 정도를 말려도 건고사리 한 판 정도 된다는데요. 건고사리의 판매 가격은 100g에 10,000원 정도입니다. 농부의 노력과 수고 덕분으로 질 좋은 고사리를 편하고 맛있게 밥상에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땅 곳곳에서 농부들은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게 기꺼이 이를 감수하며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1년하고 좀 더 큰 거고요. 올 가을에 캐서 출하할 계획입니다. 아마 이만큼 클 겁니다. 이곳은 올가을 첫 수확을 앞두고 있는 친환경 도라지 밭입니다. 잡초나 진딧물, 해충 때문에 고사할 가능성이 커 더욱 재배가 까다롭고 힘들지만 올해로 귀농 4년 차인 장일권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으로 재배를 고집합니다. 가장 힘든 거는 풀 뽑는 거예요. 왜냐면은 약을 주면은 안 되잖아요. 풀 뽑는 게 가장 힘드는데 이런 거는 일부러 제가 안 뽑아요. 점심시간에 꺾어다가 먹으니까 반찬으로. 네. 이게 쓴바귀 꼬들빼기라고 하거든요. 이게 염증에 좋아요. 제초제를 쓰지 않기 때문에 덤으로 것들도 있습니다. 이거 새비름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장일권 씨의 고사리밭은 다른 무생명들도 함께 자랄 수 있는 상생의 공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는 마음이 느긋하고 푸근해져 그 품을 찾게 됩니다. 네, 우리 네 식구인데요. 우리 와이프 여기 있구나. 정규원 씨는 4년 전 이곳 문의로 귀농해 네 가족이 함께 소박한 행복을 꾸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큰아들. 여기 와서 처음 운동회 할 때 초등학교에서 참 여기가 참 좋아요. 서울 살다가 여기 와서 시골 생활하고 있는데 뭐 몸도 일단은 첫째 좋아지고 또 애들도 잘 무릎으로 자라고 여기가 모든 게 잘 자라는 곳인가 봐요. 구절초도 발효시키고 그래서 정규원 씨는 친환경으로 구절초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직접 재배한 구절초를 이용해 발효 효소를 담그고 술도 빚고 구절초 조청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구절초 조청은 유기농 쌀과 엿기름, 구절초를 섞어 만드는데요. 쌉싸름한 구절초의 쌉싸름 맛이
어우러져서 먹기 좋을 거예요. 옛 어르신들은 맛을 안 본 분이 없을 정도로 즐겨 먹었던 조청입니다. 저도 딱 한 번 먹어봤어요, 어릴 때. 그 맛이 강렬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기억이 남아요. 정규원 씨는 이곳에 온 후 잃었던 많은 것들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얻게 된 것이 무엇보다 가장 좋은데요. 구절초 밭에서 이거는 이제 구절초 밭에 이제 처음 이렇게 밭을 가꾸는 장면인데 그림도 이렇게 좀 순스럽게 그려놨네요. 이게 저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여유로워지다 보니 시상도 절로 떠오릅니다. 여기 와서 시가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일할 때 일하면서 밭으로 가자. 네, 한번 읽어볼게요. 새롭네. 나의 심장, 나의 세포, 온전히 호흡하면서 살아있음에 감동하는 것. 그리울 때 밭으로 가자. 나 그대를 만날 때 가장 아름답고 싶어라. 오늘도 그리움을 어깨에 메고 밭으로 가자.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이른 아침. 아침을 날리는 토종닭들의 울음소리와 함께 친환경 농장의 하루는 활기차게 시작됩니다. 김현숙 씨와 구자돈 씨도 바삐 손길을 재촉해 새벽같이 나눠온 유정란을 수거하는데요. 그 시각 또 다른 농장에서는 상추 수확이 한창입니다. 구절초 조청을 만들던 정규원 씨도 오늘은 밭으로 나왔습니다. 자연에서 친환경적으로 길러진 농산물답게 갓 수확한 상추가 아주 싱싱해 보입니다. 정규원 씨가 지금 막 수확한 친환경 상추를 들고 이곳으로 바삐 도착하는데요. 오늘 아침부터 부산스럽게 유정란을 수거했던 김현숙 씨도 이곳으로 옵니다. 양손 가득 무언가를 든 사람들이 이곳으로 속속들이 도착합니다. 도라지를 재배하던 유기농부 장일권 씨도, 젊은 농부 김종시 씨도 보입니다. 대추 토마토를 재배하는 이일구 씨도 토마토를 바구니에 가득 담아 들어옵니다. 그동안 봐왔던 반가운 얼굴들을 이 자리에서 다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모인 사람들은 친환경으로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부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여 의기투합하였으니 바로 지구농부 협동조합입니다. 지난 2011년 청원 생명농업대학 1기생으로 만났던 14명의 동기들. 졸업 후에도 인연의 끈을 놓지 않고 친환경 유기농부가 되어가는 희노애락을 함께 나눴습니다. 2012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며 지구를 살리는 농부들이 되겠다는 의지를 모아 지구농부라는 이름 아래 뭉쳤습니다. (30대부터 60대까지) 나이도 천차만별, 재배하는 품목도 모두 다르지만 친환경에 대한 뜻은 하나. 그리고 혼자보다는 여럿이 힘을 합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하리라 믿습니다. 항상 하는 거지만 진짜 못해서. 지구농부 협동조합의 첫 단추는 바로 조합원들이 정성 들여 키워낸 농산물들을 모아서 만드는 지구농부 꾸러미입니다. 오늘 아침 지구농부 조합원들이 직접 수확해 양손 가득 들고 온 친환경 농산물을 모아보니 풍성한 꾸러미가 완성됐습니다.
한 꾸러미는 많게는 10가지의 농산물들로 구성됩니다. 지금 이 철에 나가면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는 품목을 정해서 이제 꾸러미는 그때에 맞는 제철 농산물들로 꾸려지는데요. 매달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미리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해 배송 신청을 받은 후 그 수량에 맞춰 꾸려집니다. 오늘 꾸러미는 두부, 절인 오이, 마늘종, 대추토마토, 오색미, 그리고 도라지액과 부추, 양상추로 총 8가지 친환경 농산물로 구성했습니다. 이제 이 꾸러미를 전국의 소비자가 받아볼 수 있게 보낼 겁니다. 꾸러미의 배송지가 청주 지역인 경우에는 당일 출하한 꾸러미를 서너 시간 안에 받아볼 수 있도록 직접 배송하고, 타 지역의 경우도 신선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 써서 포장한 후에 택배로 보내지기 때문에 신선도가 떨어지는 일은 걱정할 것 없습니다. 오늘도 꾸러미에는 푸짐한 친환경 농산물과 함께 지구 농부들의 정성도 가득 담겼습니다. 마음까지 이렇게 담아서 드리니까 정말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꾸러미를 받게 될 소비자들은 누가, 언제, 어디서 재배한 농산물인지를 알고 먹을 수 있게 되는데요. 얼굴 있는 먹을거리인 지구농부 꾸러미는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을 직접 연결해주는 소통의 창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지구농부 꾸러미가 청주 지역 소비자를 만나러 가는데요. 생산자가 직접 지역의 소비자를 만나러 가는 직배송은 지역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컬푸드는 소비자와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해 장거리 운송과 다단계 유통을 거치지 않은 신선한 농산물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이동거리를 최대한 줄여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싱싱한 친환경 농산물을 받아볼 수 있는 건데요. 예, 제가 찾을게요. 예. 이제 소비자들도 지구농부의 취지를 알고 용기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챙겨주기도 합니다. 예, 재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주시면 고맙죠. 그러게. 예. 항상 그래도 어머님은 이걸 계속 해주시더라고요. 아까워서 재활용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지구농부 꾸러미가 입소문을 타고 고객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벌써 3번째 꾸러미를 받고 있는 지구농부 꾸러미 고객 김정희 씨. 내 가족 식사 때만 되면 항상 식재료에 대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지구농부 꾸러미를 만난 후 한결 걱정을 덜었습니다. 그리고 마늘종, 도라지, 배, 토마토, 오색미, 계란. 많이 왔네요. 식재료 사는 것도 일이에요. 매일 뭐를 해 먹어야 할까 그런 것도 일이고,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됐어요, 우연치 않게. 그래가지고 이용을 하게 됐는데 신랑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오히려 저보다 신선해졌다고 하고 식탁이, 그래서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용했어요. 그리고 안 먹던, 몰랐던 것도 막 먹게 되니까 아이들도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몰랐던 걸 먹으니까 엄마 그거 맛있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어요. 지난번에는 그 삼채라고 잎이 왔어요. 근데 이런 부추랑 비슷한 적인데 맛이 좀 특이했어요. 3가지 맛이 났는데 애들이 잘 먹더라고요. 지구농부 꾸러미라면 신선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다는 꾸러미 고객들. 그런 소비자들의 믿음은 지구농부들이
친환경 농산물 재배에 소신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됩니다. 그 꾸러미 받으시려면은 선생님 전화번호하고 주소하고 받으실 주소하고. 지구농부협동조합 총무인 정규원 씨에게 꾸러미를 받아보고 싶다는 반가운 전화가 왔습니다. 아유, 고향이 청주세요. 예, 아유, 예. 저도 정가인데 같은 정가시네.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갑니다. 이렇게 생산자가 소비자를 직접 대면할 수 있다는 게 정규원 씨는 참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서울에 사는 분인데 그 청주가 고향이래요. 그래. 청주에서 이제 오늘 신문을 하나 보고 있는데, 지역 신문을, 거기에 지구농부 기사 보고 채소 꾸러미 받고 싶다고. 네, 어르신인데 여기 아는 분도 많고 또 아마도 우리 일가 같아요. 하동점 같아요. 그래서 이거 포장할 때 이거를 누가 받아 먹겠지. 그리고 또 거기에 이렇게 또 정성을 또 담게 되고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일단은 내가 농사 짓는 게 돈도 돼야 되지만 내가 몸이 마음이 즐겁고 그래 내가 행복할 때 더 이게 보람이. 정규원 씨는 이런 만남의 기쁨이 농부를 더욱 농부답게 하는 힘이 되어준다고 믿습니다. 내가 지은 농산물을 내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먹고 있다고 생각하면 농부는 더 정직하게 그리고 더 정성껏 일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사실 이런 소통의 기회를 가지는 것이 농부 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런 일들을 해나가려 하는데요. 정규원 씨가 잠시 일손을 멈추고 조합에 새로 가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조합원의 농장을 찾았습니다. 홍성민 씨는 30대 초반의 나이지만 아버지의 뒤를 이어 벌써 6년째 친환경으로 마늘을 대규모 재배하고 있습니다. 큰 규모의 시설도 갖추고 있고 농업 경험도 풍부한데요. 지구농부협동조합은 친환경으로 농사짓는 농부라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농업인 같은 경우는 뭐 갑과 을의 관계에서 항상 을을 맡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어디 공급을 하는 자니까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이런 단체를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다 우리가 공급을 받는 그런 뭐 기업이나 뭐 이런데 뭐 상대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힘을 키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안전한 먹거리로 해서 우리 지역 시민이나 주민들한테 좋은 농산물 공급할 수 있는 것도 어쨌든 간에 주된 목적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입을 하려고 저도 지금 생각 중입니다. 한 10배 정도는 더 많아야 될까, 조합원이. 이제 지금 조합원이 지금 15명 정도잖아요. 한 200명 정도는 돼야지 어느 정도 이렇게 운영하기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친환경 생산자 조합원이 앞으로 더 늘어나 지금보다 몇 배 많아진다면 꾸러미를 꾸릴 때 품목도 더 다양화되고 수급도 원활할 텐데요. 홍성민 씨가 재배한 풋마늘도 지금은 출하가 마무리돼서 올해는 꾸러미 품목에 넣을 수 없겠지만 내년에는 꼭 꾸러미 고객에게 선보일 수 있을 겁니다. 내년에는 꼭 넣어야 되겠다. 그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지면 이제 선물이 하나 오는 거지. 건강한 삶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겠다는 생각이 지구농부를 모이게 했고 그들을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다.
지구농부 협동조합 창구에 정규원 총무이사와 고사리 농부 박정원 씨가 다시 모여 꾸러미에 들어갈 유색 현미를 소포장하고 있는데요. 한창 모나기에 바쁜 시기라 이 유색 현미를 직접 생산한 생산자는 오늘 오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여기 현미, 여기 유색 현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생산하시는 분인데, 농사에 있는 사람은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1년 농사를 망쳐버리니까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억지로 시간 맞추려고 안 하고 그 일정에 맞게 이렇게 하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간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일 겁니다. 협동조합은 모든 조합원이 동등한 의결권을 가진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만큼 그에 따르는 운영도 민주적이고 자발적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구농부는 서로를 돕는 일을 희생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바탕이라 여깁니다. 서로 이해하고 좀 어려워도 참고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막 싹을 틔우는 씨앗과도 같은 지구농부 협동조합. 지금껏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는 건 지구농부 조합원들이 서로에게 품는 신뢰와 애정이 합해진 덕분일 겁니다. 그동안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특히 생산자 조합원들이 소비자를 직접 상대해야 하다 보니 고객 관리 등에 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또 하나 부추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소식지 꾸미는데 다행히 총무님의 이웃집에 사는 기경희 씨가 금융회사에서 고객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이 있어 얼마 전부터 지구농부 협동조합의 생산자 소식을 소개하는 꾸러미 소식지 제작과 소비자 회원 관리 등을 맡아주고 있습니다. 기경희 씨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있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소비자와 지구농부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긴밀해지고 있다는 것도 실감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물질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들이 이제 서로 믿고 어떤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생산자한테는 굉장히 힘이 되는 거죠. 그죠? 계속 좀 조금씩 늘고 있으면 그게 좀 생산자들은 소신을 갖고 신념을 가지고 정말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고 길게 갈 수 있는 거고, 사실 그게 뒷받침이 안 되면 길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둑해진 저녁, 지구농부 협동조합원 몇 분이 청주에서 새로 문을 열 한 로컬푸드 직매장의 운영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분들은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나 로컬푸드 운동을 추진하는 분들이어서 각자가 체험하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가 활발하게 오갔습니다. 직거래 형태의 직매장 형태가 제일 중요하겠다. 사실은 뭐 친환경 제품은 저희 나라에 제가 보니까 그 소비자가 그 이용할 수 있는 제품 좋은 거 되게 많더라고요.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통 과정에 있어서 엄청난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 소비자가 만날 수가 없는 구조구나. 지금 그 고민이 사실은 제일 많이 돼요. 싱싱하면서 질도 좋은 거를 더 싱싱할 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매일 아침에 와서 그죠? 그 조합이 그 두 개의 그룹이 이렇게 상생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 생산자는 그런 소비자 그룹들을 찾아내기가 어렵고 소비자 그룹도 믿을 만한 생산자 그룹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꾸러미가 어느 한 곳에서 다 커버하기는 힘드니까 어떤 꾸러미가 좋은 꾸러미가 있으면 전체 그룹들이 그거를 같이 하면서 두꺼비 마을에서 필요한 꾸러미가 있다. 그러면 지구농부한테 이러한 꾸러미를 만들어 주세요 하고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특별히 이렇게 만들어서 두꺼비 꾸러미를 만들어 드리고
좋진 않다는 게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생산자분들이 생산하시는 만큼의 어떤 그 값어치 그런 것들을 제대로 좀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아마 저희 두꺼비 살림의 역할이 아닐까. 소비자분들한테는 생산자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만드신 생산품에 대해서 소비자분들도 제값을 주셔야 되는 책임이 있고, 생산자분들은 이렇게 제값을 내는 소비자에게 정말 믿음으로써 이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책임이 있지 않나. 내가 사는 지역에서 좋은 먹을거리가 생산되고, 그래서 그 생산물을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건 그 지역민이 누릴 수 있는 좋은 혜택일 텐데요. 이곳은 매주 토요일 열리는 토요일 제철 농산물 직거래 장터로 문희 지역의 한 협동조합에서 얼마 전 문을 열어 잘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지구농부협동조합도 직매장을 낼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봅니다. 이곳은 특히 질 좋은 쌀과 잡곡이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는데요. 쌀과 잡곡을 사러 갔다가 장터에 나온 다른 농산물들도 구매해 간다고 합니다. 그 주력 품목이 딱 한 가지가 있는 거야. 소비자가 여기로 오게 할 수 있는, 소비자를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저기 쌀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이거지. 우리는 뭘 줄 수 있어? 앞으로 지구농부협동조합에서 직매장을 낸다면 직접 만든 음식도 판매하고 다른 볼거리들도 갖추어 볼 생각입니다. 지구농부협동조합 창구에서 다시 머리를 맞댔습니다. 아직 지구농부가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창고 한쪽에는 올해 남은 시간 동안 소모할 꾸러미 박스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쪽에 한 2,000개, 이쪽이 3,000개. 올 1년치예요. 1,000개. 뭐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소비자의 높아지는 눈높이를 맞추려면 꾸러미 품목 선정이나 운영 방식 등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수정해 나가야 할 텐데요. 정규 품목은 딱 한 그대로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예배 품목을 한 5가지 집어넣어갖고 제철에 나오는 거를 모아서 꾸러미를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니까 꾸러미라는 상품 자체가 고객 만족 100% 상품으로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건 맞는 얘기고. 예를 들어 그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서 우린 이런 품목으로 대체시켜달라고 할 정도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예비 품목도 마감 시간을, 마감 시간을 좀 이렇게 잡아야 하고, 꾸러미가 우리가 지금 아직 작은 씨앗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만 이게 그래도 이 정도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도 난 대단하다고 봐요. 우리가 이게 꾸준히 유지가 된다는 것도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엊그제 꾸러미 할 때도 뭐 한 19명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안 오면은 꾸러미가 구성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야. 그게. 네. 단 한 사람이라도. 친환경 농산물 재배도 협동조합도 의지가 없이는 쉽지 않은 일들이지만 지구농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또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차 이거 새 차예요. 가져가고. 이거 신선 채소 보관해야 되니까 채소가 금방 나중에 많이 이게 녹으니까 여기다가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밭에서 수확해온 상추도 씻고 갓 출시된 지구농부 협동조합 도라지액도 챙깁니다. 그때 도라지 맛보고서 바로 지금 들어왔어요. 서둘러 짐들을 챙겨 씻습니다. 지구농부가 도착한 곳은 청주의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오늘 이곳 로컬푸드 직매장이 문을 여는 자리에 초대를 받아 지구농부 협동조합의 친환경 농산물들을 이곳에서 판매하게 됐습니다. 오늘 판매하게 될 품목은 친환경 도라지액과 정성껏 말린 버섯과 고사리, 그리고 아침에 갔다 온 상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친환경으로 이렇게 생산된 거잖아요. 이 친환경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소비자하고 계속 만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예, 그 어려움들을. 예. 그리고 소비자가 우리를 또 키워주는 거고, 우리가 소비자가 지구농부에 걸음을 주는 거예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지구농부와 소비자도 서로 만나야 힘을 발휘합니다. 생산자는 정직하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소비자는 또 이를 감사히 찾아줄 때 지구를 살리겠다는 원대한 꿈도 비로소 희망의 싹을 틔우겠죠. 상추 사가세요. 오늘 따온 겁니다. 지금 바로 따온 거예요, 상추는. 예. 유기농이에요, 유기농.